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넥신이라는 국내 1세대 바이오 기업, 하지만 24년 동안 준비만 했던 기업, 그렇지만 조만간 곧 터질 것 같은 기업을 발표하게 됩니다. 멘트 너무 좋다. 오프닝 멘트. 네. 네, 제넥신은 대한민국 최초 바이오 챌린저 1호 지정 업체고 제넥신으로 역사가 있는 회사이며 제넥신의 어원은 백신을 만들다 라는 회사입니다. 초대 대표이사는 성영철 대표이사며 현재는 닐 워마와 홍성준 대표가 각자 대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은 1999년에 했고 상장은 2009년에 했고 최대 주주는 한독과 성영철 전 대표이사입니다. 한독은 제넥신에서는 절대 꼭 필요한 수호자 같은 역할이죠. 52주 최고를 보면은 23,206원이고 네네. 최저는 8,530원이고 현재 주가는 9,990원입니다. 2020년 시가총액이 3조 원까지 갔지만 저점 대비 10배거를 기록했던 회사였지만 지금은 손오공처럼 원기업을 모으는 중이기도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딱 모으고 있죠. 투자자들에게 지금? 내게 좀 투자를 해줘. 이평선이 지금 네, 막 모으고 있지만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제넥신의 최대 약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상장 이후 21년 1분기 흑자 외엔 매해 적자이고요. 그것도 2020년도에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고 GXI7이라는 치료제를 KG 바이오에 기술 수출하면서 계약금 2,700만 달러를 수령하면서 매출이 모두 증가했고 24년 동안 신약 상용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기업 지금 장점 설명해 주신 거 맞죠? 단점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네. 관계 기업 공동 기업들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잠깐만. 이거 맞죠. 이게 잘 안 되네. 네, 제넥신의 상승 원동력을 보면은 현재 GXH9 지속형 인간 성장 호르몬 결핍증 치료제 임상이 3상 수행 중이고 GX24라는 상용화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자궁경부암 치료용 DNA 백신 같은 경우는 키트로다라는 자궁경부암 치료용이 있는데 이게 머크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GX1882하고 GXI7이 두경부암 대상 3중 병용요법을 평가하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거 제넥신 CEO를 잠깐 보면은 이 사람이 토론토 캐나다 출신인데 국제 MBA 이거 역할을 했고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중국 바이오 회사 아이맵을 나스닥에 상장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여기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지금 올해 R&D 비용을 보면은 올해 1월 유상증자를 97% 청약을 완료했는데 이 중 75%를 한독이 도와줬습니다. 852억인데 한독이 도와줬고 7월에 아지노모도 제넥신의 지분 25%를 193억에 매각을 했는데 이거를 거의 다 R&D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넥신의 제일 중요한 기술인데 HYFC라고 항체 융합 단백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항체 융합 단백질이요. 얘는 거의 다른 약에 붙어서 좀 지속성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약품, 유한양행, 한독에서 다 갖다 쓰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넥신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여섯, 8개가 있습니다. 네. 8개가 있는데 이 GX 요거 코로나19 이거는 개발 중단했고 여기서 성영철 전 회장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타깝다. 네. 현재까지는 아직 몸풀기 네네. 중이고 조만간 출발할 거라 보고 이제 제넥신이 4가지를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대표이사가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에 GX24 지속형 빈혈 치료제를 보면은 지금 3상 진행 중이고 거의 상업화 준비에 골몰하고 있다는 뜻으로 유상증자 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이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CMC 비용 이런 거 발표를 했고요. 네. 얘 같은 경우는 대조약인 미세라 대비해서 비열등성이 확인됐습니다. 비열등성이라면은 이 약에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딱 확인했기 때문에
요게 대체제로 갈 수 있다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거고 조만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GX24를 출시하게 되면 코스닥 상장 13년차 회사의 첫 상용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GXH9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치료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성화 성장 호르몬 결핍증 요게 IMF과 같이 하고 있는데 3상 거의 다 끝났고요. 저희 애도 지금 성장 호르몬 뭐 그거 검사를 받고 있지만 요게 시장이 저희 나라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 3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기존 약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투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주, 월 2회, 주 1회 이렇게 맞으면 되는 겁니다. 네네네. 투여 기간 간격이 더 길기 때문에 이제 비용 부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좀 있다. 네. 네, 이런 설명 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우스를 제가 좀 감사합니다. 예, 검은 거 잠시만. 네, 그럼 바로 이어서 툴젠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요거 들어드리고 잠시만요. 툴젠. 네, 마우스 드릴게요. 네, 그러면 앵삼님이 준비하신 툴젠 설명 1라운드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카운팅 해주시고요. 예, 준비되셨으면 바로 진행해주세요. 시작할게요. 네. 먼저 유전자 가위란 효율적인 유전자 교정을 위해 유전자를 절단하는 분자 도구고, 유전자 변형이랑 유전자 교정이 또 틀리거든요. 유전자 변형은 자연 교배가 안 되는 다른 종의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이고요.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전자 교정은 작물 자체의 유전자를 교정해 좋은 특성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카스9이라는 것은 유전자 DNA를 자르는 뭐 단백질, 효소 이런 거고요. RNA라는 게 이게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래요. 특정 유전자 서열을 자리로 이끄는 뭐 안내자 뭐 이런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이번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 요거를 잘 활용을 하시네요 오늘. 네. RNA는 DNA 염기 서열이 순서예요. 그걸 결합을 통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카스9은 DNA를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DNA가 잘리면 세포는 이거를 복귀하려고 한다고 해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네네네. 이를 복귀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전 정보가 바뀌는 유전자 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쉬우시죠? 천재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끝나신 거예요? 네네. 근데 아니 좋습니다. 그럼 유전자 정보가 바뀌는 게 어떠한 것들을 의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야, 아니면 예상된 범주로 바뀌는? 여기에 보면 유전자 교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를 가져와서 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 교체를 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네네네네. 해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신체 비하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부가 좋은 사람의 유전자를 가져가.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럼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이 자기 유전자를 자른 다음에 좋은 사람을 갖다 대면 과일로 합시다. 뭐 채소 과일? 뭐 이런 거. 아, 예, 과일이 뭐 예를 들어서 싱싱한 뭐 수박이 있다. 근데 좀 달지 않은, 그러니까 달고 네네네네네. 싱싱한 수박과 달지 않은 수박이 두 개가 있는데, 달지 않은 수박을 유전자를 자르고 좋은 수박을 갖다 네네네, 대면 그래요. 좋은 쪽 유전자로 네네네. 변형이 일어난다. 네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전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안 끝났습니다. 저. 아, 예,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아, 제가 끝난 줄 알았어요. 네. 출제는 원천 특허를 세계 최초로 미국, 유럽, 중국, 호주, 한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 유전자 가위가 뭐
유전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유전자를 통해 교정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 특허 분쟁이 있거든요. 얘네 툴젠 하면 특허 분쟁이 있는데 얘네가 이게 지금 FDA 신청을 한 상태이고 이 심사 중인 기업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수입 특허 사업화 수입 부분에서 수익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올해 말쯤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툴젠 설명해주신 앵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8개 종목, 마우스 저 좀 주시겠어요? 네, 8개 종목 우리가 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한번 쭉 1라운드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아끼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지금 애기 재우고 계시거나 뭐 맥주 한잔 하고 계신 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리겠습니까? 우리 수고하신 우리 종목 선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조파님, 또 어머니 생신이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네, 지금 실시간 투표창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제넥신과 툴젠 투표해 주시고요. 질문 바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제넥신 네, 제넥신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역시 이 질문일 것 같은데 24년 동안 지금 신약 사업 성과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도 사실 전무한 상황 질문도 네, 질문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전무한 네, 24년대 말씀해 주세요. 신약 성과가 지금 없어요. 네. 없는데 좀 장점이 어떻게 있나요? 살아남았나. 네, 아니 살아남았냐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 말씀하셨던 그 지금 여기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뭐 성장 호르몬, 자궁경부암, 그다음 뭐 두경부암 이런 치료제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파이프라인이 더 있어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해요. 제넥신이 지금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가 총 합하면 26개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둘, 넷, 여섯, 7개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4가지고 또 다른 사업으로 벌려놓은 게 툴젠 같은 경우 관계기업으로 들어가 있고 공동기업으로 들어간 게 20개입니다. 그러니까 벌려놓은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준비만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돈은 여기저기 다 투자하고 있고 아유, 하지만 적자는 맞는데 어디선가 하나 터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3상 진행 중인 H9과 E4 요게 빈혈 치료제 같은 경우가 좋거든요. 그 시장이.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저희 나라에서는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에 기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제가 그렇게 솔직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봐도 되겠습니다. 이동근님 제넥신을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차트가 본인 자체도 장점을 이렇게 별로 못 느끼신다라는 느낌. 아니에요. 아유, 장점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네. 제넥신이 네네. 한 번은 터지. 이 빈혈 치료하다가 빈혈 생길 것 같아요. 여기 고점이 13만 원인데 이제 9,900원이 보니까 지금. 아까 네. 이 지금 이게 월봉이에요? 네. 월봉이 13만 원까지 갔다가 완전- 뭐 아니, 9,9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뭐 그래도 워터 슬라이드도 아니고. 와. 얘가 지금 대박이네. 그 템베거 나온 회사잖아요. 네. 이 템베거 나왔을 때가 코로나하고 겹치긴 했었지만 그때가 아니고 하이루킨이라는 네네. 그런 제약회사가 있어요. 지금 네오 이뮤텍이 아, 그 머크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에 제넥신도 같이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걸로 뜰 수 있다. 제가 김 대표님께 주식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봤지만 이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600%는 이제 처음. 아니 매출이 7억인데 당기순이익이 이 적자 390억, 막 230억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신기한 게 유보율은 높아. 흑자 나오는 기업보다 유보율이 높고 부채 비율도 깔끔해. 그러니까 네. 돈을 얼마나 투자자들의 자금을 여유 있게 그럼요. 가져가고 바이오주는 다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이 부채 비율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적도
좀 굉장히 착시 효과가 많은 네, 분기마다 그게 좀 있고요. 제넥신한테는 든든한 뒷배. 이 보십시오. 이 종목 토론실 잠깐 보십시오. 뭐 사기꾼, 충격, 세요 일단 종목. 예. 제넥신한테만 그래. 네, 일단 제넥신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아까 손오공이 원기옥을 모으고 있다. 투자자들의 기를 모으고 엄청 있는데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모으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기가 9,900원까지밖에 안 모였다라는 부분들 좀 인상적이고, 근데 위치가 빈집털이가 가능한 위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제넥신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또 판단해 주시고요. 투표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툴젠 우리 앵삼님이 너무 인상 깊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툴젠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툴젠 네. 제가 좀 질문 좀 할 것 같은데. 네, 질문해 주십시오. 어차피 저희 제넥신의 대표이사가 거기 관계기업 이사로 있기 때문에 아우 얘네 더 심하네. 영업이. 툴젠 같은 경우는 지금 3세대 크리스퍼 가위잖아요. 근데 현재 메디슨 그 4세대 가위가 나왔잖아요. 근데 툴젠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 가위가 자르기만 하고 교정은 못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4세대 같은 경우는 자르고 교정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닌데? 맞습니다. 아니 교정까지 다 하는 건 아닌데. 자르기만 하고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 3세대가 4세대가 자르고 붙이는 것까지. 그래서 그 툴젠한테 좀 악재라고 그게 2022년도 뉴스에 나와서 근데 저거 하나가 다 크리스퍼 그건데? 저 하나 자체가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요. 나오고 뭐 그 내용 관련해서 혹시 뭐 확인이 되시는 부분 있으면 뭐 지금 저희가 뭐 그게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확답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니까 그거는 추가적으로 확인된 대로 뭐 카페나 자료를 통해서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자체가 저희에게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을 여기서 완벽하게 내리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툴젠의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절단을 해서 교정을 하고 그 좋은 특성을 구현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제가 툴젠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넥신이랑 연관이 있어요. 제넥신과 공동 연구 개발 이제 하는 관계에 있고 제넥신이 툴젠의 지분을 또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의 실적 발표 때마다 툴젠이 적자가 계속 나는 관계로 제넥신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최근에 기사가 또 나왔던 뉴스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넥신과 툴젠은 유전자 가위로 자를래야 자를 수 없는, 잘라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어떤 시점으로 가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동 개발을 통해서 두 회사가 연관 접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투표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투표를 좀 마감을 해볼까요? 네,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조판이 투표 마감 가능하시면 투표 바로 마감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툴젠과 제넥신 이렇게 두 개의 종목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지금 저도 사실 이 바이오 관련돼서는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 질문 받기는 진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페트론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또 왜 이렇게 오르는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 저희는 사실 신테카나 파로스아이 같은 경우에는 AI 신약 개발을 통해서 이게 오를 수밖에 없겠다라고 어떤 트렌드를 좀 확인을 했는데 얘네들은 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AI랑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신약 개발과 여러 가지 유전자 개발 변형 이런 것들을 활용한 기업인데 좀 재밌는 이런 사업 영역들을 공부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투표 종료됐습니다. 제넥신이 60%, 툴젠이 39%로 제넥신 1라운드 진출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래서